정아름이 간다. 제 방콕 운동여행에서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머슬 팩토리 사장님과의 레슨을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하체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상급자일수록 훨씬 더 이 동영상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좀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진지함이 흘러 넘치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짐을 다 싸놓고 아침에 일찍 가서 유산소를 한 후에 이렇게 레슨을 받았는데, 이 머슬 팩토리의 오너예요. 바트 사장님에게 레슨을 받았는데, 전날 제가 팀 선생님이랑 엉덩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어깨와 등 이런 부위를 하고 싶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럼 어제 엉덩이를 했으니 하체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날 운동을 하고 3일을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3일을 좀 어기적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리 운동의 첫 스타트로 레그 익스텐션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근육에 자극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 자극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더라고요. 실제로 이 머슬 팩토리가 약간 운동 경력이 많거나 선수 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장님은 레슨을 많이 하지는 않으신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아주 고급자의 경우 굉장히 몸을 단기간에 빨리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안타깝게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그 체험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 익스텐션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운동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보고 있으면서 지금 아파요, 다리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느꼈어요. 보시면 무게를 무겁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무게를 많이 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익스텐션을 할 때는 마지막에 쥐어 짜주는 느낌, 그리고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는 느낌, 이런 부분을 굉장히 포인트로 잡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쿼트로 넘어갔어요. 엉덩이를 조금 위주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갔는데, 무게를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몇 킬로로 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바로 원판 꽂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히 전문가마다 스쿼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사장님은 엉덩이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의자에 약간 앉는 느낌이 돼 무릎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느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눌러서 앉는 방식이 아니라 앉는 느낌이 돼 무릎이 앞쪽으로 오히려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앉으라고 저한테 티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전문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대상마다 어떻게 큐를 주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지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트 사장님이 얘기해주는 이 방식이 제가 기존에 하던 스쿼트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게 느꼈어요. 그리고 보시면 속도를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홀드를 주고 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가는 이 방식이 진짜 몇 번 안 했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익스텐션에서 앞쪽부터 자극해 놨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무거운 무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포인트의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하체의 자극을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나 근육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멈추고 늘려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티칭을 받고 운동을 배워볼 때는 제 생각 이런 거를 버립니다. 그냥 백지 상태로 해요. 그래야지만 그 티칭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앉자마자 완전히 웩스에서 늘린 상태에서 바로 손을 터치하자마자 내려가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의 스쿼트와 이 타이밍이 좀 달랐어요. 타이밍이 다른 것도 엄청난 근육에 다른 자극을 줍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얼굴을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저는 저런 강한 자극을 오랜만에 느낀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멋진 공간에서 이 새로운 자극을 내 몸에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또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동안 제 몸도 변화를 주려고 했으나 얼마나 같은 운동에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많이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장님이 이 고급자 그리고 상급자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딱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과 같거든요. 뭐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거 뻔하죠. 김치, 뭐 돼지고기 혹은 뭐 참치, 뭐 꽁치, 뭐 아주 보편화된 방식으로 끓이잖아요, 김치찌개를. 그런데 누가 끓이는 김치찌개는 맛있고 유명하고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맛있다고 느끼고, 어떤 김치찌개는 맛이 없고, 그게 셰프마다 노하우가 다르고 얼마나 내공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운동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공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운동 티칭 스킬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그 모든 디테일이 모아져서 그 사람이 주는 방식의 운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강력한 자극을 언제 또 느껴봤었나라는 기억을 더듬어 볼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신선했어요. 지금 아래쪽에서 홀드를 더 주는데 마지막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진짜 조절을 안 해줬으면 아마 못 일어났을 거예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홀드를 하고 다시 밀어 올리고, 이 방식으로 진짜 10개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못 들어서 제가 보조를 해주시는 것에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안 쉬고 가는데 런지로 가요. 런지로. 참고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패키지로 하시더라고요. 상체를 숙이지 말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니까 워킹 런지를 제가 이렇게 배웠던 방식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영상 속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덤벨이 앞쪽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몸 뒤쪽에서 있을 수 있게, 그러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 느낌, 보폭을 넓게 해서 전진하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덤벨이 크게 무겁지 않은데도 확실히 워킹 런지는 중심 잡는 게 언제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봐주는 거 없죠. 봐주는 거 없이 저걸 갖다 놨어요. 또 저까지 오라고. 다시 가는데 길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와, 아직도 한 세트야. 몇 세트 남은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해요.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 몸이 느끼는 자극을, 그 매력을, 그 희열을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엄청 펌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킹 런지로 돌아와서는 요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다른 운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제 손을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뒤에서 눌러 앉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자극을 주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사전에 하체랑 엉덩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정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타이밍을 주지 않거든요. 계속 약간 푸시하는 스타일이신데 한 세트를 했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몇 세트 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로 쉬는 거 없어요. 바로 들고 들어갑니다. 슈퍼세트로 가고 있는데, 보통은 슈퍼세트는 다른 부위에, 각기 다른 부위의 운동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퍼세트를 해서 또 운동 강도를 맥스로 끌어올리고 한 번 썼던 근육들을 완전히 더 한번 초토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할 때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이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는 혼자서도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몸을 좀 더 자극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에 근육을 최대한으로 자극해서 100%를 쓸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워킹 런지가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상체가 자꾸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고 중심이 잘 안 잡히는데, 그럴수록 중심을 더욱더 잘 잡고 덤벨이 앞쪽으로 오지 않게 상체는 항상 세워주고, 그리고 이게 워킹 런지 이렇게 하실 때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전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왼발이 나가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죠. 자, 다시 이제 잡고, 근데 이게 한 세트 할 때마다 조금 더 체중을 뒤로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막 나중에는 엉덩이랑 허벅지랑 타 들어가는 느낌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지금 중간에 한번 멈췄더니 이걸 못할 거면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표정 변화 없죠? 자, 짤 없이 3세트 갑니다. 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끝까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끝까지 운동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 끌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 없으시거나 좀 운동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사실 처음의 집중력과 운동 끝날 때의 집중력이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의 집중도가 같습니다. 그만큼 자극을 주는 방식을, 그 집중력을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해 하고 그리는 것들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그 경력자가 아닌 것의 차이? 근데 사장님은 벌써 며칠 동안 제가 여기서 운동하는 거 보면서 제 몸을 좀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약점을 좀 보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서 그런지 훨씬 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약점이 보완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전날 킴 선생님이라고 운동했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날은 진짜 매 세트 약간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의 그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표정에서 보이죠? 저 한 세트 더 하는군요. 4세트 했군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운동을 할 때, 아주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운동을 하는 이 순간이, 그게 어떤 누군가와 하든 나 혼자 하든 제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1분 1초잖아요. 제 몸을 이렇게 만드는 1분 1초. 그것을 아깝게 쓰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이 뜸뛰기. 정말 제가 싫어하는 운동을 어쩜 이렇게 쏙쏙 뽑아서 하는지 못 뛰겠더라고요. 여기서 이미 다리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끝까지 오기는 왔는데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저렇게 주저앉게 되고, 여기서도 또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마지막일수록 더 세져요, 운동이. 마지막 약해지는 게 아니고 더 세져요. 저를 바라보는 저 안타까운 시선들. 이날 그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한테 트레이닝 받아본 분들이 저한테 되게 살살 하는 거라고, 진짜 부드럽고 진짜 약간 유치원생 다루듯이 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아주 부드럽게 푸시하셨죠. 뭐 그거밖에 못해? 뭐 더 할 수 있잖아. 막 너 여기 왜 왔어? 이럴 거면 왜 왔냐?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푸시하셔서. 근데 체중을 저렇게 뒤로 완전히 실으니까 나중에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못 일어나고 있네요. 아프네요, 보는 게.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4세트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할 때 웬만하면 저렇게 엄살처럼 보이는
그 리액션을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됐어요. 진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전날은. 그리고 사장님 이제 쉬는 거 없이 바로 이동합니다. 이날 다리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엉덩이와 다리를 이제 같이 했는데 좀 더 다리의 비중을 높게 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새 엉덩이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이 다리와 엉덩이는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쪽 햄스트링이나 앞쪽 허벅지나 이제 이런 부위가 골고루 발달해야만 훨씬 더 엉덩이를 같이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 지금 하는 운동은 뒤쪽 햄스트링 운동이에요. 햄스트링. 그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완전히 버티면서 내려가면 뒤쪽 햄스트링을 고립시켜서 버티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동작은 혼자 하기는 좀 힘들죠. 운동 파트너나 티칭을 하는 분이 같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다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그건 위험은 없지만 일단 버티고 최대한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 분들보다는 상급자 분들에게 더 맞겠죠. 초급자 분들은 아예 저 버티면서 가시는 것 자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이미 썼던 부위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전날 이 머슬 팩토리에서 벤치프레스 레슨 강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죠. 일요일, 특히 주말에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이곳은 외부에서 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곳 사람들은 또 주말에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이 좀 바글바글한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곳의 분위기?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다시 가고 싶어요. 저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변태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런 고통이 저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 환경과 저 그 진지함과 고통이 그리워요. 마지막에는 저게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저게 사실 허벅지가 끝까지 버티면서 쭉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저게 중간에 저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힘이 좀 풀리니까 하는 게 상당히 버겁게 느껴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햄스트링 운동 고급자 버전을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이 다리가 잘 고정되어 있는 날을 좀 체크를 하고 하세요. 그리고 앞쪽에서 저렇게 잡아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앞쪽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오히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자, 햄스트링 한 다음에 다시 또 햄스트링. 지금 보고 있는 기계는 레그컬 머신이죠. 저는 레그컬을 저도 뭐 평소에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사장님 방식의 레슨은 햄스트링을 좀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과한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오롯이 햄스트링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너무 숙이지 말고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지금 제 허리, 그러니까 천골이죠, 천골. 그 엉덩이의 삼각형 뼈 쪽, 그쪽을 이제 눌러서 골반이나 고관절이 힘을 전혀 못 쓰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다리 힘으로만 들어오는 방식의 레그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는 거 다시 보니까 내일 운동할 때 저 방식으로 다시 해봐야겠네요. 저렇게 레슨 받고 난 다음에 저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확실히 저렇게 누가 옆에서 계속 도움을 줄 때와 아닐 때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스탠스는 너무 넓지 않게 그리고 다 내리지 않고 짧게 완전 자극만. 제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사실 예쁜 표정을 짓고 하는 운동은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고통이 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 레그컬 머신을 좀 더 햄스트링을 고립시켜서 자극을 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엎어져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기구를 왜 사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뒤쪽 다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자극하기 위한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고립시켜서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표정이 거의 울 것 같죠? 지금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과 고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상체를 너무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내려서 완전히 이게 이완시켜서 팍 풀리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자극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끌어올려서 더 조여주는 거죠. 약간 깐니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햄스트링 연달아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그만큼 이제 한 부위를 조지는 거죠. 그 조진다는 게 약간 그 나쁜 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방송용으로도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게 하나를 조져야 되거든요. 진짜 그 애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의 햄스트링은 기절을 하고 있죠. 저도 기절을 하고. 지금 저 머리카락이 다 땀이에요. 다 젖은 거예요. 두피까지 다 젖는 느낌? 저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립네요, 진짜. 보통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3세트 15번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횟수나 세트 수도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운동의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은 같은 자극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극의 방식도 바꿔줘야 되고 루틴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지만 몸이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여행을 가기 전과 후의 운동 루틴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제가 레슨을 받아서 많이 배웠던 부분도 작용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 익숙해졌던 제 몸을 좀 더 다른 루틴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운동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느낌들,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제 운동 루틴을 그 이후에 바꿔서 지금은 저 때보다 몸 상태가 약간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에요. 내리자마자 올리는 게 포인트. 그리고 맨 마지막 힘 한번 꽉 주는 게 포인트. 힘을 푸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유지해 주는 거죠. 막 햄스트링이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자, 골반과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저 상태에서 이제 너무 많이 무빙이 생기면은 허리 힘을 쓰게 되거든요. 레그컬을 할 때 초급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죠. 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레그컬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사장님이 알려주는 방식처럼 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이 돼야만 뒤쪽 햄스트링을 이완시키고 수축을 제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리를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동작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부위를 고립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세팅을 잘 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레그컬 머신을 봤어요. 얘도 레그컬 머신인데 얘는 이제 시링, 앉아서 하는 레그컬이죠. 자, 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사장님이 약간 한 부위 아프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겨울에 사실은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지금 일정만 잡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제대로 레슨을 받고 싶어요. 완전히 밑에서 조여주고 위로 올라왔을 때 이완시키고 중간에 계속 자극을 느끼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햄스트링을 지금 3연속 하고 있잖아요. 고립된 햄스트링 운동을 3연속 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때 제 햄스트링이 약간 취약 부위라고 생각해서 보통 때도 햄스트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혼자서 며칠 동안 운동하는 방식을 보면서 관찰을 그만큼 하신 거죠.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경력도 많이 쌓아서 더 나은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런 느낌과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몸도 자극을 많이 받고 정신도 많이 자극을 받고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여행 중에 최고로 괴로웠고 최고로 아팠고
최고로 값진 시간이 바로 이 바트 선생님과의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따거 삽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지막에 수축. 와, 진짜 봐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이 집중력을 놓지 않도록. 저는 저 한 시간이 한 뭐 3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길고 귀중했거든요. 저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바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조만간 또 갈 거예요. 제대로 못 만들러.